김경수 드루킹 판결 때도 그리고 대장동 철제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을 해줬다.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신동훈의 팩트랩입니다. 자, 김민기 판사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금 지난주죠. 조희대 대법관이 송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두 사람의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죠.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일종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청와대와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도 없이 감히 어떻게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려 드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안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지난 1월 21일부터 오랫동안 대법원과 대통령실 간에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 논의죠. 그때는 논의라고 봐야 되겠군요. 7개월 이상의 교감이 있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제청을 한 겁니다. 원래는 이랬죠. 이미 1월 달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4명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을 했습니다. 김민기, 박순현, 손봉기, 윤성식. 이렇게 4명을 추천을 했고, 이 중 1명을, 어, 그때 당시 1월 달에는 박순영 판사 제청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에서 1순위인 김민기 판사 제청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이 오영준 재판관과의 남편 헌법재판관과 이해 충돌 우려로 이걸 계속 유보를 했죠. 그렇게 지금 6개월 넘게 오면서 합의를 못 받고 그리고 다른 이제 박준영 판사 뭐 이런 분들이 다 다른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손봉기 후보를 이은구 대법관 후보의 후임자인 김성수 판사와 함께 서면으로 제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 대법원장이 어디 감히 절차를 어겨가지고 사전 조율도 없이 대통령한테 그것도 없이 뭐 서면으로 제청하느냐 이것은 관례에 어긋난다 뭐 이러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김민기 판사를 둘러싼 갈등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김민기 판사냐? 김민기 판사는 과거에 여러 판결을 했고 뭐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이 정부와 전 정부에서 두드러지는 판결이 하나씩 있습니다. 먼저 작년 4월에 있었던 대장동 조례 뇌물 항소심이 있습니다. 아, 대장동 사건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텐데요. 대장동 사건의 일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뭐 유동규 씨나 돌아가신 김문기 씨나 이런 분이 있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이 대장동 개발을 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 의회 의장이었던 최윤길 씨에게 김만배 씨가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에서 김만배가 징역 2년 6개월, 최윤길 성남시 의회 의장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수원 고법에서 난 항소심에서 무죄로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의 첫 단추를 낀 사건인데 이것을 무죄로 한 그 재판에 김민기 판사가 2025년 4월에 항소심이 열렸는데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 이런 사람들 진술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1심에서 상당히 높은 2년 4개월, 뭐 4년 6개월 이렇게 실형이 나왔던 유죄 판결이 파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대장동으로 온 나라가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을 배척을 해버린 거죠. 또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진술을 다른 증거가 없어서 유죄의 결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일종의 하나의 첫 대장동, 이게 대장동 사건 첫 번째 이제 무죄 선고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대장동이라는 그거를 막 축새처럼 달고 다니는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재판 판결이겠죠. 그러니까 이때 아마 김민기 판사를 머릿속에 이름이 딱 심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저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김민기를 고집했다는 것까지 정도는 알려져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일종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정적일 때마다 어쨌든 민주당 정부에서 주요한 판결을 해왔던 분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 경남지사, 이 드루킹 때문에
아주 그러니까 드루킹 때문에 징역 2년 실형을 받고 이제 경남도지사직에서 물러났었죠. 그때 당시에도 김민기 판사는 그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2020년에 그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이제 징역 2년 실형 이렇게 올라왔는데 2심에서 똑같이 실형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확정되는데 이때 올라왔던 그 혐의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요 판결을 짜게 가지고 똑같이 실형을 때리면서도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제 뭐 신빙성이 뭐 증거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무죄를 내립니다. 그 드루킹 뭐 시연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뭐그 선거 때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까지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지난 대선과의 이 연결고리를 끊어준 겁니다. 만약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가 나왔다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선거까지도 막 이게 정당성 시비가 갈 건데 거기서 이렇게 끊어준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좀 판결은 판결 자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안 받아들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갔는데 문제는 당시 불거졌던 또 다른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걸 갖고서 김민기 당시 주심이었던 김민기 판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수고했다. 이번 2심 판결로 대법원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런 내용을 전화를 했다. 이게 보도까지 됐습니다. 당시에 이게 뭐 확인할 수 없다. 두 양 당사자가 다 확인할 수 없다. 이런 통화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했지 그런 거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김민기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이거 사실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판사한테 전화해서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 했으면은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국민의힘 뭐 이쪽은 이런 것들도 이슈를 못 삼고 그냥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과연 이제 물론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시에 부담을 덜어줬다가 뭔지,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무죄를 줬다, 실형을 이렇게 안 내렸으면은 대법원에서 모든 걸 다 판단을 해야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시절에 그런 부담을 덜어줬단 말이지. 공직선거법 부분을 무죄로 내려서 잘했다 이 말인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사들은 재판 하나하나에 대해서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화 걸어서 수고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화해서 수고했다 이런 말 했다는 거는 그 전에 다른 식으로 전화해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김민기 판사는 이런 분이다. 김경수 드루킹 판결 때도 상당히 민주당 진영에 공을 세웠고, 그리고 대장동 판결에서도 대장동 첫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을 해줬다. 물론 재판장으로서 판사로서 이유 판결의 근거가 갖고서 했겠죠. 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유심히 볼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꼭 대법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걸려있는 재판이 워낙 많기 때문이죠. 지금 사실은 보면은 여러분 그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이그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려고 그렇게 보면은 이게 본인의 재판을 둘러싼 일종의 방탄 로펌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지금 법무부의 뭐 검찰 미래 뭐 준비 TF 이런 거 마련해 냈잖아요. 뭐 검찰에 이제 지금 검찰청 없어지는데 검찰 미래를 준비하는 TF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거기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사건들 중에 이재명 대통령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공소 취소 TF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1심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1심 재판이 있는 것은 공소 취소를 한다. 그다음에 2심 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2심 가 있는 것들은 재판이 다시 재개됐을 때 대법원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이건 대법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대법원 갔을 때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7월까지 임기지만 조희대 대법원 재판부는 전원 합의치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재판부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혹시라도 재판이 다시 진행이 된다든가 해서 한 건이라도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무서운 거죠. 그 결과를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드루킹 사건이나 아니면은 김경수 드루킹 사건이나 대장동 재판에서 어쨌든 무죄, 이렇게, 그리고 공직선거법 무죄, 이런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 들어가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겠죠. 저는 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지는, 추정이 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 대법관 증원법, 지금 14명인 대법관을 2030년까지 늘려서 전체 26명으로 만드는 것도 2028, 9, 10, 그러니까 딱 2030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날 때 되면은 대법원이 26명이 됩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8월에 물러나기 때문에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12명의 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재판이든지 대법원으로 와도 좀 마음이 놓이겠죠. 왜? 내가 임명한 대법원장이 12명을 더 임명을 해놓고 나가니까. 그런데도 26명 중에 12명이면은 아직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김민기 뭐 이런 사람들을 넣어야 된다. 자, 김민기 그리고 새 대법원장 이렇게 하면은 26명 중에 14명은 확실히 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인 거죠. 딱 내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내 재판을 해라. 결국 이건 거죠. 예를 들어 축구 대회가 있다면은 선수가 심판을 정해놓고 이제 시작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못 믿어오니까. 뭐뭐 만들었습니까, 올 초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법 하는 그 법원 조직 개편법, 법원 조직법 개정, 그리고 재판 소원제 만들었잖아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소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그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공소 취소도 안 되고 재판이 열리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이제 헌재로 가는 거예요. 재판 소원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가서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거죠. 그 헌법재판관들 지금 그 구성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두 겹, 세 겹, 네 겹의 벽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게 어떤 사법을 개혁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재판에 대한,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 본인 재판에 대한 안전장치,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어디 감히 대통령한테 대법관을 서면으로 제청해. 그냥 제청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그 전에 대통령하고 만나서 허락받아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률적으로 위반이 있다면 당장 탄핵하겠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못합니다. 그럼 법률에 헌법을 위반한 게 없으니까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지금 제청을 한 겁니다. 국회에서 동의 안 해주거나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제청 절차를 밟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노태악 3월에 물러난 다음에 지금 6개월이 다 돼 가도록 비어 있으니까 이은구 대법관 후임 재판관을 신청을 하면서 같이 제청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김민기란 이름은 싹 숨기고 그동안 계속 원했던 게 김민기 판사였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 건데 이런 걸 다 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민기 판사를 추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지난번 법외국제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 그리고 뭐 재판 소원제 이른바 사법 3법 그 법원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법 3법에 이어서 또 다른 이재명식 사법 파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법 시스템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재판을 위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뒤에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